안녕하세요. 주치영입니다. 얼마 전에 어린이집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 후 받은 질문들입니다. 첫 번째, 태어날 때 왼쪽에 사경이 있었고, 이 사경을 15개월까지 치료를 받았고, 5살인 현재는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데, 자꾸 고개가 왼쪽으로 기울고, 왼쪽에 팔과 다리 쪽에 힘이 없는 아이를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. 두 번째는 감각이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은 아이, 세 번째는 잠들기 어려운 아이, 네 번째는 눈 깜빡임을 보이는 특징상 아이, 다섯 번째는 비염과 아토피 증상을 가진 아이, 여섯 번째 장이 안 좋은 아이, 일곱 번째 잠잘 때 땀을 많이 흘리고 많이 뒤척이는 아이. 제가 14년 정도 자폐 아이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몸의 문제들은 이 자폐 아이들도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.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런 증상들이 있어도 말을 잘하고 친구들하고 잘 놀고, 이런 증상들을 가진 자폐 아이들은 말을 잘 못하고, 말을 잘 못하니까 친구들과 같이 못 놀고 인지도 떨어지게 되고, 이런 증상들을 가진 거는 비슷한데 왜 이렇게 결과들이 많이 다를까요?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? 어떤 결과들은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폐 부모님들이나 자폐 전문가들은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냥 단지 자폐 아이기 때문에, 자폐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못하고 사회성 떨어지게 되고 그러는 걸까요?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자폐 아이들은 이런 증상들이 귀까지 영향을 미쳐서 청각에 손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그 사경이 걸린 아이는 왼쪽에 있는 이 흉쇄유돌근이라는 이 목에 있는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고, 이 긴장들이 경동맥과 척추동맥을 눌렀을 텐데 이 아이는 손의 기능만 떨어뜨려서 왼쪽에 팔다리에 힘이 없었던 것이고, 귀 안쪽에 있는 중이나 유모세포의 기능에는 손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귀에서 소리가 들리게 되고, 들리는 소리를 뇌에서 기억을 하고 그 기억들을 바탕으로 말을 하게 되고, 말을 하게 되면서 말들이 늘게 되고, 자연스럽게 성장을 했던 것 같고요. 자폐 아이들의 경우에도 사경이 많거든요. 흙에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삐딱하게 본다든지 이 아이들도 사경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. 근데 이 아이들은 이 흉쇄유돌근이라는 이 근육이 긴장을 하면서 경동맥이나 척추동맥을 압박했을 것이고, 척추동맥의 가지 중에 하나가 소뇌를 거쳐가지고 이 중위하고 이 달팽이관의 유모세포로 가는 이 혈관의 가지가 있는데, 이 가지가 압박에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귀에서 소리를 감지하고 소리를 분별하는 이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말소리를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당연히 알아듣지 못하고, 엄마, 아빠, 안녕히 계세요, 안녕히 가세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이 아이들은 왜곡돼서 듣기 때문에 수백 번, 수천 번 얘기해도 입력이 되지 않고 기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늘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. 말이 늘지 않으니까, 말을 못하니까 당연히 이 티키타카가 되지 않고, 티키타카가 되지 않으니까 사회성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. 이 차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자폐로 의심이 되거나 자폐로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청각에 문제가 있다고 전제를 한 다음에 접근하게 되면 예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. 청각의 기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, 첫 번째는 귀 주위를 마사지를 해가지고 귀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, 두 번째는 토마티스 요법을 사용해서 귀 안에 있는 두 개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과, 그리고 유모세포의 기능을 올려서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를 듣게 하는 방법,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. 그 방법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. 귀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이 경동맥 안쪽에 있고, 여기에 있는 척추동맥이 있고, 그리고 상악동맥이 있고, 그리고 천척추동맥, 이계동맥, 후두동맥, 이 6개의 동맥들이 있습니다. 2개는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고 4개는 바깥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귀 주위를 마사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방법은 귀를 최대한 이런 식으로 해서 귀를 앞쪽으로 접치고 여기 있는 뒤쪽에 뼈를 잡고 지그시 벌려줍니다. 그래서 이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공간을 통해 가지고 혈액이 순환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뼈를 잡는 이 손은 유지하고 앞쪽에 이 뼈 홈을 잡고 지그시 벌립니다. 그리고 가볍게 귀 뒤쪽과 귀 앞쪽을 마사지 해주게 되고, 귀를 가볍게 당겨줍니다. 그리고 이 경동맥 라인과 척추동맥 이 라인들을 충분히 풀어줍니다. 손으로 해줘도 되고, 이런 괄사를 사용해 가지고 가볍게 문질러주면 더 좋습니다.
자폐 아이들의 귀를 만져보게 되면 귀가 예민한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. 만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고, 특히 귀 안쪽에 구멍에 손을 넣게 되면 이거를 극도로 거부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. 그만큼 귀가 긴장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긴장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귀는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통해서 귀를 이완시켜서 귀 쪽으로 순환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 헤드셋이 있습니다. 이 헤드셋은 인피니트 헤드셋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111곡의 음악이 들어있습니다. 이 음악들은 고음과 저음이 이렇게 왔다 갈 때 고음 부위에서는 최대한 저음을 없애버리게 되고, 저음으로 내려갈 때는 최대한 고음을 없애버립니다. 고음으로 올라갈 때 고막이 이렇게 당겨지게 되고, 저음으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펴지게 되거든요. 고막이 당겨졌다 이완됐다 당겨졌다 이런 식으로 고막을 운동을 시키는 데 탁월한 음원들입니다. 그리고 이게 핵심 기능이 뭐냐면 오른쪽과 왼쪽에 볼륨을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한 300명 정도의 자폐 아이들의 귀를 검사해 보게 되면 귀의 기능 차이가 보통 40에서 50% 차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양쪽에 똑같은 소리를 들려주게 되면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약한 귀 쪽을 찾아서 약한 쪽을 조금 더 강하게 음원을 들려줘야지 약한 부분들이 기능들이 올라가면서 균형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. 이 헤드셋을 가지고 그 차이를 측정을 할 수 있고, 그 측정한 그 음량들을 양쪽과 다르게 들려주면서 귀를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.